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후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주택 10만 채 신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새 회계년도 시작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방의회 예산안 협상은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의회는 이달 30일까지 12개의 연방 예산안을 확정해야 정상적인 정부 가동이 되지만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고작 한 달간 지출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내에서 지도부와 보수 강경파가 극한 대립을 벌여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1년짜리 정규 예산 통과는 힘들다고 보고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방비와 제향군인 관련 예산은 손대지 않는 대신 일반 부처 예산을 8%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이 국경장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반대는 물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축출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임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며 연방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비필수 요원 80만 명이 강제 휴가를 가게 돼 업무가 마비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강제 휴가를 가는 공무원도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 밀린 임금을 모두 받게 돼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이어졌고 지난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도 16일간 셧다운 됐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한인을 돕는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21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앨렌박 의원 후원 행사에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박 의원의 성공적인 재선을 기원했습니다. 2021년 본선거에 당선돼 한인 여성 최초의 뉴저지 주 하원 의원 당선이라는 새 역사를 쓴 박 의원은 한인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렌턴 가니까 진짜 혼자라는 걸 그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honor이지만 내가 훌륭하다는 그런 너무 따뜻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그게 그래도 아직 동양 사람들이 트렌턴에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메시지가 이제 더
동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인볼브 돼가지고 트렌튼도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 의원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정부 지원금 35만 달러를 확보해 한인 비영리 기관들에 제공했습니다. 박 의원 취임 전에는 한인 단체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배분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김치의 날 제정,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 공로 인정 결의안 등을 잇따라 발의해 주 하원 통과를 이끄는 등 한인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총들을 퍼밋 있어도 뉴저지에 그냥 사람들 모인 데를 못 갖고 다니게 그런 법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뉴저지에서 인슐린 and 에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사 맞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 캡을 만들어 가지고 인슐린 같은 거 30불까지 캡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민원 서비스를 뉴저지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뉴저지주 37선거구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꼭 디스트릭트 37 아니라도 만일에 다른 카운티에 살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도 뉴저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필요하다 그러면 그 카카오톡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박 의원은 이날 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배출돼야 하고 투표 참여를 통해 한인들의 힘을 뉴저지 주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번에도 펀딩 나오는 거 같은 것도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지 여기 뉴저지 주에서 이렇게 그거를 알아주고 이거 필요하다. 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목소리가 있고 they have a stake. 그러니까는 꼭 그게 투표를 해야지 우리도 펀딩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 받을 수 있고 서포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박 의원은 다가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지하며 후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사업가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봐준 혐의로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을 22일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부부는 뉴저지 사업가들에게 최소 수십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봐준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 옷장 등에서 현금 48만 달러와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발견했으며 이 밖에도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주택대출금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이집트 정부의 계약을 돕기 위해 이집트 정부의 외교 관련 정보를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뉴저지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등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100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심원단의 불일치 판결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식스틴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월요일까지 뉴욕 전역에 폭우와 강한 돌풍이 찾아오겠습니다. 폭풍은 토요일 오전 8시 뉴저지 해안을 강하게 강타하며 2, 3인치의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에도 1에서 2인치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70도 안팎을 머물렀지만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60도가량으로 10도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때에 따라 강한 비와 약한 소나기가 번갈아 내릴 수 있고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낮 기온이 60도대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주택 10만 채 신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각종 건설 규제를 대폭 철폐, 주택 10만 채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웃의 집 떠짓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메인스트리트 등의 조닝 변경, 서민주택 확대, 주차장 규제 폐지 및 캠퍼스 재활용,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활용 등 기존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차장 의무화를 전격 철폐했다고 강조했으나 자가주차장 폐지는 뉴욕시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노인주택을 지을 경우 20%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서민주택에도 적용, 서민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추가 이윤 창출 등 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조닝을 변경,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앞으로는 지상 3층 이상 최대 5층까지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며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의 주거시설 개조도 허용됩니다. 뉴욕시는 다음 주 조닝 변경안 초안을 발표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돌입하며 내년 봄 여론 수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 징수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노리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맨해튼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MTA가 내년 2분기부터 혼잡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리버 회장은 또 교통 혼잡세 부과 액수와 면제 대상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 세칙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그동안 모두 6개 이상의 요금 체계를 발표,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지난 8월부터 소위원회에서 혼잡세 부과액 최종 확정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리버 회장은 교통 혼잡세가 시행되면 통근자의 자차 이용이 조금 줄어들게 돼 대중교통 수요가 7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맨해튼 뉴욕 로스쿨에서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 투표의 경우에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발효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우편 투표 확대 법안 외에도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봉투에 테이프 조각 등이 붙어 있어도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 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 조기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변경 제대로 공지,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개인에게 투표 정보 제대로 제공, 투표소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기 사망이 2년 연속으로 약물 남용 등을 제치고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NBC 방송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를 인용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미성년자 4,752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4,300명보다 9%나 늘어난 것이며 총기 사망자가 교통사고와 약물 중독, 암 등을 제치고 2년 연속 미성년자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총기 사망 사건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최근 2, 3년 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총에 맞아 숨진 사람 중 80% 이상이 19세 이하 남성이었고 15세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이 총기 관련 사망 사건의 82.6%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1년 미성년자 청소년 총기 사망 중 64.3%는 살인이었으며 29.9%는 총기 자살, 나머지 3.5%는 의도치 않은 부상에 따른 사망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흑인 미성년자 및 청소년 사망 비율이 전체의 67.3%에 달했으며 총기 관련 자살 사건은 78.4%가 백인 미성년자 청소년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불경기를 피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6월 전망 때 1%보다 2배 이상 오른 2.1%로 전망하고 불경기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도 당초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고 2025년 경제 성장률은 6월 발표치와 같은 1.8%로 전망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올 연말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인 3.8%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6월 전망치 4.1%보다 더 내려간 것입니다. 또 내년 및 2025년 실업률은 4.1%로 6월 예상치 4.5%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고용시장도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인 개인소비지출지수는 올 연말 3.3%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6월 추정치 3.2%보다 올라갔습니다. 또 내년 말에도 2.5%로 연준 목표치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고 2025년 말이 돼야 2.2%로 연준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준금리는 현재 5.5% 수준에서 올 연말 5.6%로 오른 상태에서 연준이 당분간 이 수준을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는 불경기는 피할 수 있겠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최소 내년 말, 최대 2025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의 미국 직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가 지난해 9월 미국 서비스를 시작한 뒤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3월 10배가 급증, 7,050만 명을 기록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초저가 의류로 유명한 중국 업체 쉬인도 지난 2021년 8월 미국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3월 4천만 명을 기록,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방문자가 2억 1,750만 명에서 지난 3월 2억 1,10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국 직수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이후 38%로 정체되고 있으며 최소 내년까지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무와 쉬인은 주문 당일 또는 이튿날 물건이 배달되는 아마존보다는 배송이 늦지만 물건 가격이 아마존의 절반 이하 또는 20에서 30%에 불과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의 경우 테무 주문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배달된다고 테무 측은 말하지만 실제 7일 만에 배달되는 경우가 많고 만일 10일에서 48시간 이상 배송이 늦어지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율 404만 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보다 0.7% 줄었습니다. 또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보다 15.3% 감소했으며 올해 1월 이후 매매 건수가 가장 적은 것은 물론 8월 매매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이후 8월까지 누적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 기존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1년 전보다 3.9% 오르는 등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고금리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도를 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30년 고정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7.18%로 여전히 7%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9시 10분에 본 방송에서 특선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방송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제보자, 교섭 등을 제작한 임순례 감독의 영화로 시험, 연애, 취직 등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친 주인공 혜원이 고향집에 돌아와 사계절을 보내면서 자신만의 작은 숲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20대를 지나고 있는 청춘이지만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대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동명의 영화 리메이크작으로 약 15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회원이의 맛있는 사계절을 그리며 소소한 일상 속 우리가 잊고 지냈던 행복을 일깨워주는 힐링 영화 리틀 포레스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리틀 포레스트. TKC 뉴스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으로 2만 건이 줄어들면서 지난 1월 넷째 주 이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어 어제 캐나다를 방문, 쥐스탱 트리도 총리를 만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이며 최다 수입 품목은 가발 원료인 머리카락이라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연방국무부의 정보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에티오피아 정부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올해 96세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콜린 뉴먼 판사가 고령으로 업무 능력이 저하됐음에도 용퇴를 거부하자 연방사법위원회가 1년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92세인 루퍼스 모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11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는 등 사실상 은퇴를 하고 장남이 직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반쯤 시애틀의 물담배 라운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일 밤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은 7억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적으로 흐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